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6학년 2학기 수학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 첫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은 2학기인데 1학기에 수학 4단원 제목이 뭐였는지 알고 있나요? 바로 비와 비율이었어요. 네, 비와 비율 배웠으면 이어서 비례식과 비례배분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이번 단원 공부하기 위해서 저번 학기에서 배웠던 비와 비율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대 2라는 무엇이 있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B라고 해요. B. 자, B라는 것은 이 2에 대해서 3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3대 2. 2에 대한 3의 B, 3의 2에 대한 B, 3과 2의 B 등등으로 읽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B고요. 뒤에 있는 게 기준이 된다라고 해서 기준량, 앞에 있는 게 그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무엇에 대한이라고 하면 그것은 기준량이기 때문에 그 무엇을 뒤쪽에 놓곤 했지요. 자, 그러면 이 B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했어요? 비율을 구했어요.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선생님이 좀 쉬운 방법 알려줬었는데 이렇게 나봉을 만드는 겁니다. 자, 나봉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내려가고요. 뒤에 있는 기준량이 앞에 있는 비교하는 양은 올라가요. 그래서 내려가고 올라가서 비율은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이기 때문에 2분의 3이 됐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까지 알아봤죠? 백분율까지 알아봤어요. 자, 백분율이라는 것은 이 기준량이 2가 아니라 100이 된다면, 자, 2가 아니라 100이 된다면, 자, 곱하기 50을 했죠? 똑같이 곱하기 50을 하면 150이 됩니다. 자, 100분의 150이 백분율이 아니라 기준량이 100일 때에 비교하는 양의 크기, 즉 150, 이게 아니라 150을 백분율이라고 하고 이게 백분율이다라는 표시로 퍼센트라는 기호를 붙인다고까지 우리 공부했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뭘 공부할 거냐면 이번 단원에서는 비례식 어떤 식이겠네요. 덧셈식, 곱셈식, 뺄셈식, 나눌셈식처럼 어떤 식일 거고 B를 가지고 배분, 우리 뭔가 빵을 배분한다, 먹을 걸 배분한다 라고 하죠. 그런 배분이에요. B를 가지고 나누는 비례 배분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운 내용 정리했고 앞으로 배울 내용도 선생님이 살짝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요, 교과서 72쪽부터 쭉 한번 페이지를 넘기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72페이지. 오늘은 B의 성질, 이 B의 성질을 알아볼 거고요. 자, 뒷장으로 넘겨서 그것을 활용해서 다음 시간에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만들어 볼 거고 그 다음에는 비례식 배울 겁니다. 자, B를 통해서 B의 성질 배우고 비례식 배울 거예요. 자, 넘겨보면 비례식의 성질 배울 거고요. 좋아요. 비례식을 활용해 볼 거고 마지막에 비례 배분까지 배우면서 이번 단원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72쪽, 73쪽을 펴볼게요. B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을 보면서 우리가 B의 성질 정리해 보자고요. 1번, 과학자 직업 체험에서 한 모둠이 실험을 하려면 요리막대 3개와 비커는 대신에 4개가 필요하대요. 요리막대 3개와 비커가 4개 필요해요. 네, 한 모둠일 때 그렇게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두 모둠일 때는 또 2세트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한 모둠일 때 그림 나와 있어요. 두 모둠일 때는 2세트가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서 요리막대의 수와 비커 수의 비를 구하고 그 비율을 비교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먼저 한 모듬일 때가 있고요. 두 모듬일 때가 있는데요.
자, 한 모듬일 경우, 두 모듬일 경우 이렇게 이어서 구해볼게요. 한 모듬일 경우에는 지금 우리 뭐 대 뭐라고 했냐면 유리막대, 유리막대 수 대 유리막대 수와 그리고 비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유리막대 수는 지금 한 모듬일 때는 바로 3개였죠. 3개. 그리고 비커의 수는 4개였어요. 자, 지금 이거는 B예요, B. 자, 그리고 두 모듬일 때 봅시다. 두 모듬일 때는 유리 막대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죠, 총. 그 다음에 비커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어요. 우리 두 모듬이 되니까.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B만 구하면 안 돼요. 비율을 구할 거예요. 비율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나봉을 만들라고 했어요. 나봉을. 그러면 내리고 올려서 4분의 3. 내리고 올려서 8분의 6. 8분의 6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요? 약분하고 싶어요. 간단하게 2로 나눈다면 우리는 4분의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여기서 지금 B의 형태는 달랐지만 B의 형태는 정말 달랐어요. 같은 숫자 아무것도 없지만 비율이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라, B가 다른데 비율이 같다고? B가 다른데 B의 형태가 다른데 비율이 같다고? 그러면 우리 한번 규칙을 찾아보자. 한 모듬, 두 모듬 하지 말고 세 모듬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와 있진 않지만 세 모듬이라면 유리막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필요할 거예요. 세 세트니까. 그리고 비커는 12개가 필요할 겁니다. 비율, 따봉 하면 12분의 9가 되고요. 약분하고 싶습니다. 3으로 4분의 3이 되어서 어라, 똑같아 비율이. 지금 B의 형태는 다른데 비율이 같아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조금씩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한 모듬일 때랑 두 모듬일 때랑 세 모듬일 때랑 우리는 한 모듬 이 B에서 두 모듬의 B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이 6은 지금 유리막대가 한 모듬의 3개인데 두 모듬이잖아요.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유리막대 3개가 한 묶음인데 총 3모듬이 있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비커는 한 모듬에 4개인데 두 모듬이 있었고 한 모듬에 4개인데 3모듬이 있었죠. 자, 3대 4, 3 곱하기 2대 4 곱하기 2, 3 곱하기 3대 4 곱하기 3. 지금 똑같이 선생님이 지금 똑같이 3, 3, 3 그리고 또 4, 4, 4 3대 4 3 곱하기 2대 4 곱하기 2의 2기 3 곱하기 3대 4 곱하기 3.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B가 이렇게 있죠. 그 B의 앞뒤에 똑같은 수 2를 곱하거나 또는 3을 곱하면 비율이 같다라는 거죠. B의 형태가 변신을 할 수 있어. 3대 4가 6대 8 앞뒤에 똑같이 2를 곱했고 또는 9대 12 똑같이 3을 곱하는 형태로 이렇게 변신을 할 수 있는데 변신을 한다고 해도 비율은 달라지지 않는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B의 성질 첫 번째 걸 하나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땡땡이라는 기호 앞에 있는 항을 우리 뭐라고 해요? 전항이라고 한다고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앞에 있는 항을 우리 앞 전자를 써서 전에 있는 항, 앞에 있는 항이라고 해서 전항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항은 뒤에 있다고 해서 후항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수를 곱했을 때 똑같은 수 곱했어요. 똑같이 2 곱하기 2를 곱했고 3 곱하기 3 했죠. 앞에는 2 곱하고 뒤에는 3을 곱하면 안 돼요. 똑같이 2를 곱하거나 똑같이 3을 곱했어요. 그러니까 전항과 후항에 어떤 수? 같은 수. 이게 너무 중요해요. 같은 수를 곱하더라도
무엇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비율이 달라지지 않아요. 비의 형태는 당연히 달라지겠지만 비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비율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같은 수 곱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0을 곱해볼까? 안 돼요, 여러분. 0을 곱하면 0대 0이 되니까 3대 4에서 갑자기 0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0대 0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환과 후항에 우리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다가도 비율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을 이어서 하면서 비의 성질 좀 더 확장시켜 볼게요. 세로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두 주차장이 있습니다. 가주차장 길게 있고요. 나주차장은 조금 짧게 있네요. 가로가 30m라고 나와 있어요. 그 가주차장에는 자동차 12대를 주차할 수가 있고요. 가로가 10m인 주차장에는 나주차장에는 4대를 주차할 수가 있어요. 자, 주차장의 가로와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수의 비율을 비교해보자라는 거죠. 가주차장에는 비율이 어떻게 되고 나주차장에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가주차장, 나주차장입니다. 뭐와 뭐의 비죠, 지금? 가로와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수예요. 자, 가주차장은 우리 30m라고 했고요. 자동차의 수는 주차할 수 있는 것 12대라고 했죠. 나주차장은 가로가 10m 맞나요? 10m라고 했고요.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수는 4대라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비율 구할 수 있겠어요? 비율은 이렇게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12분의 30이 되고요. 약분하고 싶다. 뭘로 약분할래요? 6으로 해볼까요? 6, 2, 그리고 6, 5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2와 2분의 1이라고 나타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역시나 비율 구하면요. 4분의 10이고요. 아우, 약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2와 2분의 1. 어허라. 어때요? 우리 조금 느낌은 왔지만 똑같아요. 뭐가 같아요? 비율이 같아요. 지금 비율이 같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30대 12와 10대 4 비율이 같구나. 어떻게 그러지? 내가 알기로는 30대 지금 12가 있고 10대 4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같지? 전항과 후항에 같은 수를 곱했을 때 같다라고 했는데 이건 같은 수를 곱한 게 아닌데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순서 한 번만 바꿔볼까요? 이것과 이게 같다라는 얘기랑 같잖아요. 그러면 그때 말이 되죠. 같은 수 전항에 3을 곱하고 후항에도 3을 곱해서 얘 둘이 비율이 같구나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우리가 이걸 볼 때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지금 여기는 같은 수를 3을 곱했어요. 그런데 이건 같은 수를 곱한 게 아니라 같은 수를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나누기 30을 한 거니까 자, 어떻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같은 수를 곱하더라도 플러스 또 같은 수를 나누더라도 라고 추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B의 성질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면 비율이 같고요. 또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더라도 비율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B의 성질 잘 기억하세요. 자, 땡땡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것을 항을 앞 전자를 써서 전항, 뒤에 있는 항을 뒤후자를 써서 후항인데요.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나누더라도 비율은 같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3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B의 성질,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더라도 비율은 같다. 0이 아닌 같은 수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12대 18, 우리 어디 읽을까요? 여기 읽을까요? 12대 18가
비율이 같은 거를 찾아봅시다. 전항과 후항의 영이함 같은 수를 곱해봅시다. 몇을 곱해볼까요? 10을 곱해보겠습니다. 120대 180 어때요? 비율이 같고요. 자, 전항과 후항의 영이함 같은 수를 나눠보겠습니다. 몇 수로 나눠볼까요? 6으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6, 2, 12, 6, 38. 자, 이 세 B는 B의 형태는 다르지만 비율, 기준량에 의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가 같습니다. 비율 구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8분의 12 이거 약분을 해보면 우리가 같은지 알 수 있겠죠? 6으로 나눠볼까요? 6, 3, 6, 2, 3분의 2네요. 이게 3분의 2가 맞는지 봅시다. 180대 120이죠? 60으로 나누면 3분의 2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분의 2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활용했어요? B의 전항과 후항의 영향이 같은 수를 곱하거나 같은 수를 나누더라도 비율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B의 성질을 활용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B의 성질을 잘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은 B의 성질을 활용해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0대 180이 있었을 때 숫자가 너무 크니까 우리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배운 B의 성질을 활용해서요. 자, 그러면 수익통에서 꼭 문제 다시 복습해 보시고요. 선생님과는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